미국 사태를 빨리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오늘은 빨리 방송 본방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일단 좋아요 빡빡 누르고 자 누르시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파란색이 됩니다. 1 해주세요. 네, 1, 여러분 1 구독 1 해주세요. 1 해주세요. 1 우리도 10만 되고 싶어요. 실버 버튼 받아보고 근데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쟤네들은 2 해야 되잖아요. 2 하면은 구독 취소야. 아 그렇네. 구독 2번 눌러야 되잖아. 아 그러네. 취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1. 네, 무조건 구독, 좋아요 1 해주세요. 저기는 2 해주시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좀 웃겼는데. 감각이 부족해. 아 그렇군요. 땡트 땡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지아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네. 네, 의석수가 이제 50대 50이 됐는데 이제 상원 의장이 해리스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캐스팅 보트를 민주당이 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리스가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카멜라 해리스가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그건 다음인 거고. 네. 네. 현직은 아직은 아직까지는 펜스가 지키고 펜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는 51대 50으로 이기고 있는 거지만 네, 오늘 하는 거라고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상원의원 선거도 트럼프 선거하고 비슷해. 똑같은 절차를 밟더만. 와. 시작할 때 10%까지는 한 5% 이상 민주당 후보들이 이겨요. 자, 까지기 시작하면서 7, 80%, 90%까지 3, 4% 수준으로 계속 공화당 후보들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트럼프 때 봤던 수직 상승, 갑자기 집계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95% 개표 이후에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집힌 상태에 선거를 종료시켜 놓고요. 확정을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안 까진 부재자 투표도 있고 뭐 군인 투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당선 확정은 민주당이 맞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할 수 없다. 아직 덜 깐 표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 공화당으로 갈 줄 알았던 의석 2개를 민주당이 빼갔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도 조지아 선거 이렇게 검색을 해도 98% 개표 완료라고 그렇죠. 하고 중단이 돼 거기서 있거든요. 95%에 뒤집은 다음에 완료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표를 들어갈 수 있어요. 1% 미만 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해 뭐가 뒤집힐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당장 1월 6일 당장에는 민주당이 이겼다. 조지아는 원래 민주당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것 같았는데 정말 뻔뻔하게 그렇게 욕을 먹고 고발을 당하고 니들이 부정투표에 대한 증거가 나왔지 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원의원 2석을 빼내간 겁니다. 네. 이때부터 저는 내일 1월 6일도 틀렸구나. 네. 상원 회의도 틀렸구나 했는데 결국 그쪽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선 승리를 확정을 할 이 상하원 합동 회의잖아요. 그게 중단이 됐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그다음에 의원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주변에 둘러쳐진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지고 의사당 가까이 진입했고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서 최루가스, 후추 스프레이까지 동원을 했지만 이 난입을 못 막았고요. 게다가 일부는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상원 회의장에 난입해가지고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소리를 쳤고 그리고 미국 NBC인가요? 총상이 울렸다 해서 어떤 여성분이 그 총을 맞고 숨졌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팩트 정리를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그 화면들을 중계되는 걸 봤는데 네. 내용은 이거예요. 자, 개막이 됐어요. 그래서 상하원이 얘기를 하면서 ABCD대로 이제
그 투표 인증을 해 나가던 과정 중에 이제 애리조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불복 의사를 상원 의원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펜스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펜스가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럼 까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쓰지 않고 그럼 합의를 통해서 가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뒤집어 버린 거야. 네. 그리고 그 뒤집어진 상황이 생기자마자 이거를 생중계로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담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당 동측으로 해서 뚫고 들어갔다는 거야. 경찰 저지선을 뚫고. 근데 이게 일단 담을 넘는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의사당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단에게 준엄한 상황 하에서 경찰이 이걸 못 막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간 시위대들이 그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트위터로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내부 탁자에 들어 누워서 막 셀카 찍고 막 동상 위에 올라가서 붙들고 기념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찍어갖고 올리는데 그게 계속해서 퍼져요. 트위터에 검색해 보시면 네. 많은데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폭동을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이상해. 트럼프는 자기 이쪽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걔네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가장한 얘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의사당 동쪽 편에 쉽게 말하면 의원들하고 직접 닿을 수 없는 이 전시관 비슷한 쪽이에요. 물론 그래서 경비가 허술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체류탄이 터졌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의사당에 들어와갖고 의원들을 방정면 씌워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풀려났는데 그 과정 중에 경찰이 쏜 총에 뭐 여성이 맞아서 죽었다라는 루머가 나와서 확인되진 않아요. 문제는 얘들을 체포해갖고 어디로 갔다든지 어디에 구금했다든지 얘들이 누구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지금 6시간이 넘는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얘들이 진짜 그 안티파인지 트럼프 지지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들이 난입했다라는 부분만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상황에서 폭력은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영상 메시지를 띄웠어. 그 영상 메시지와 함께 이번 선거는 도둑 맞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펜스한테 실망했다 이런 트위터를 썼는데 영상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를 블록했어요. 24시간 블록했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 계정이 정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트럼프가 뭘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언론들이 사상 초유의 테러다 이래가면서 막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딱 그 재개가 됐어요. 장례를 정리하고 네.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화당 의원들부터 CNN에서 먼저 나옵니다. 공화당 의원들 반대 제기 안 하기로 결의라고 해놓고 실제 들어와가지고 상원 하원의 의장부터 시작해갖고 트럼프가 제기하려고 했던 의혹의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런 초유의 테러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건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끌어낸 건 다 트럼프 탓이다. 트럼프의 폭력성이나 음모론이 이걸 만들어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공화당에서 나와서 발언을 하기로 했던 뭐 상원에 있던 12명의 의원과 하원에 100명 가까운 의원이 참여한다고 했나 어쨌나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생각은 있었는데 발언을 유보하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발언 자체를 아예 삭제한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계속해서 쭉쭉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일에 가결을 시켜버린다고 치면 그 다음 어떤 회의를 하게 되더라도 지나가겠죠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바이든이 인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펜스 믿으면 안 된다고. 니네 공화당 의원들 믿으면 안 된다고. 펜스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펜스 부통령이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회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트위터를 올려가지고 일방적인 내가 이제 선거인단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할 일방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직전에 설명을 발표한 건데요. 심사숙고한 결과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스스로의 맹세에 따라 어떤 선거인단을 개표하고 거부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게 내 판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고 의의 제기에 대한 표결이 들어갈 건데요. 결국은 이제 현재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서 이게 지금 뽑힌 사람들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네,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51대 48 구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표결하면 이기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 표결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미 상원 의원들 중에 배신자가 나왔음을 봤고 펜스도 저렇게 펜스도 돌아섰는데. 배신을 돌아선 걸 봤기 때문에 결국 표결에서 상원이 이거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령을 쓸 수 있는 게 마지막 카드인데 써도 이상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 억지 부린다고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계엄령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이 그에 맞춰가지고 그만한 병력 이상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트럼프가 계엄령을 발의하면 내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요. 아마 민주당도 그걸 가지고 트럼프 쪽에다가 아마 아니 트럼프 압박을 하고 있을 제거 거예요. 작전인가요? 이렇게 되면? 제거 작전에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법방해 형태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음모론을 통해서 정상적인 헌정 활동을 막았다는 걸로 해갖고 이것도 거의 이제 소요죄 내지는 내란죄로 오히려 바이든한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년 뒤에도 뭐 나오고 다시 없지. 끝나면 그런 거 트럼프는 없네?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 카드를 쓸 것이냐 안 쓸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쓰라 그랬잖아 이 양반아. 수박들 믿지 말고. 참.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회가 점령당한 역사상 최초인데 이렇게 뭐 미국이 뭐 민주주의의 무슨 뭐 형님? 약간 그런 거였는데 얼마나 민주주의가 이게 허술한지. 아니 이번에 얼마나 의사당 알게 경비가 허술하면 그 거의 3m 넘는 철책을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 여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의사당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최루가스 뿌려가지고 막았다고? 최루탄 까가지고 막았는데 그걸 못했다고? 그리고 엄연한 범법 행위 아니야. 의사당을 점거해서 셀카 찍는 거를. 그거를 계속 찍은 그림을 갖고 주류 언론이 5시간, 6시간 동안을 돌려대면서 이거 봐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헌정 유린하고 있다. 이미 이런 프레임으로 나갈 걸 줄 알았어야지 트럼프도 나름대로는. 어디 펜스를 믿고 어디 돈 받은 정치인들을 믿고 자기가 합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따위 꿈을 꾸냐고. 나 진짜 화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뭐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정계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카르텔에 얽혀 있는 그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기득권층 있잖아요. 사법부도 뭐 마찬가지고 그들 역시 지금 굉장히 끈끈하고 막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 혼맥 이런 걸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 카르텔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 그걸 지금 깨시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나마 저는 반 이상이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시민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나오는 부분은 그 우리 이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에 아주 심플한 단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나이브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진보 정권을 창출해내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바운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반란 행위를 하거나 우리 국계 시민의 뜻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촛불 시민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든지 수박이었구나 라고 단호하게 낙인 찍고 내칠 수 있는 지혜와 그다음에 그 실천성을 저는 늘 죽는 순간까지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트럼프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끝장난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트럼프한테는 반란 진화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 그걸 썼을 때의 파급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트럼프가 스스로 시민들한테 지금 있는 자기가 이제 불러 모은 마가 그룹들 아니야.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 이 마가 그룹들한테 집으로 가 계세요. 일단 우리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영상 메시지를 냈다는 건 그 다음 단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는 몰라요. 현재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펜실바니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아나,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이른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민병대들과 병력 세력들이 말하자면 무장을 한 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프라우드 보이스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트럼프에게 지금에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고 이걸 바로잡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압박 그룹이에요. 이 안에 이제 리누드 변호사를 포함한 사람들의 그룹도 같이 속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계엄령을 발동해갖고 군사법정에 세워가지고 지금에 있는 걸 해결하고 저자들을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넘어가겠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선택은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만은 만일 이 병력 동원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게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미국의 내란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래서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미리 계엄령 써가지고 쟤네들을 잡아서 증거를 잡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왜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검찰 공화국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지금 그 기레기들의 행태를 통해서 언론 개혁이 정말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상황,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종속돼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저는 진짜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중계를 하는 과정 중에 의원들을 대피를 시키는데요. 경찰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시위대 막는 데는 경찰이 없더니 의원들한테는 경찰이 한두 명씩 다 붙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난 이게 딱 체포로 보이는 거야. 느낌상. 그래서 저희가 방독면을 씌워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너 똑바로 해. 너 이대로 가서 못 돌아오는 수가 있다. 라는 얘기만 했어도 지금 있는 이 국회 이사당 안에 상하원 의원들 반은 쫄았을 걸로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병력 투입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의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쏟아넣을 800명 넘는 병력이 있었으면 시위대 막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응? 시위대는 안 맞고 의원들은 신속하게 격리해갖고 어디로 간지 모르게 4-5시간 동안 빼냈다가 갑자기 데리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방금 나갈 때 전이랑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와. 참. 미국 왜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진짜. 어떻게 이런 난리가 나죠? 이거는 좀 생각도 못했네. 아 진짜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런 시나리오는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어요? 이건 송 작가님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무력 충돌이 있을 줄 알았지만 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밖에서 할 줄 알았지. 근데 안으로 들어가갖고 갑자기 이거를 국정농단과 헌법유리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곳을 침범당했다. 야, 니들 의사당은 신성하고 그러면 국민의 투표를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부정투표 행위는 신성하지 않은 거야? 네. 미국 주류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예. 이러한 시나리오 돼서 일단 오늘은 바이든의 승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사태가 중단되자마자 바이든이 나와서 생중계로 얘기를 하는데 나도 영어가 짧아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진 못하는데 하느님이 제대로 판정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법이 아니고 하느님이 정리를 해준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친구가 하느님 만날 때가 멀지 않은 건가라는 걱정도 조금 되긴 하는데 조만간 하느님 만나시겠네요. 아무튼 좋아하는 하느님 곁으로 꼭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면 안 되지. 죄값 치르고 오래오래 있다 가야지. 근데 왜요?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무모하게 거칠게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경찰서도 안 털리거든요. 국회의사당을 참 미국 경찰들 비무장의 시위대가 털었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매뉴얼 안에 총 겨누게 돼 있는 경찰이 미국 경찰이에요. 근데 의회 난입을 하게 내버렸다? 에이, 웃기지 마. 작년 5월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 사건 왜 발발했는데 그렇게 얘들 미국 경찰은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어. 그냥 총으로 빵빵. 그런 애들인데 시위대를 의회 안에 난입하게 해줬다고요? 아유 지나가는 소가 없겠네 정말.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어떤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쉽게 그래 내가 졌어 하고 손들고 나가진 않을 거고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격이 마지막 최후의 반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만으로서는 트럼프는 완전히 당했다. 펜스를 비롯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회유책에 완전히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꼭지 돌았어요. 그렇지. 돌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존중하는 그따위 인간 아니에요. 꼭지 돌았어. 그러면
씨 그래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지금 그거를 예지를 했는지 지금 미국 하원 법사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들에게 미국 헌법 수정 제25조를 발동하고 트럼프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라는 거야. 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아니 오늘 근데 확정 지으면은 20일에 취임하잖아요. 근데 그래, 그 사이를 못 참고 2주를 못 참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이게 자꾸 우리나라 얘기하고 우리나라 얘기인지 미국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왜 저쪽에서는 목숨 걸고 덤빈다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진짜 이번에 얘들은 목숨을 걸었다니까. 이쪽 저쪽 다 목숨 걸고 덤빈다니까요. 트럼프가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하투잖아요. 네. 모든 패는 마지막 패를 까봤을 때 승부가 나는 겁니다. 도널드는 뭔 뜻인지 아세요? 도널드는 다음이란 거야. 도널드 자체의 뜻이 다음이란 뜻이 있어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도널드 다. 이게 도널드 덕은 그냥 오리고 도날드라는 성 자체에 어원적인 의미가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네. 다음 카드를 트럼프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제대로 된 도박꾼이에요. 알잖아 좀. 마지막 히든에서 뒤집어질 때 도박의 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틀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그 난입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입 때문에 의도된 난입, 의도된 난입으로 인해서 지금 상하원 합동 회의가 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제기하고 있고 제기하다 또 두 번째 멈췄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그 오디오로 생중계를 계속 이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됐다가 이제 다시 또 휴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거 중계도 진짜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 줄 알아? 어떻게? 공화당하고 상원하고 하원하고 교차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그 회의장이 다른가 봐. 합동회의가 아닌가 봐. 그래요? 그래서 상원하고 하원하고 지금 따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 유리한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 그리고 트럼프 불리한 얘기하면 이쪽으로 와 지금. 그러니까 상원을 중계하면서 하원하고 왔다 갔다 발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체가 내가 딱 보니까 우리 흔히 TV 토론에 많이 쓰던 방식 있잖아. 패널 유리한 사람은 채널 돌리거나 광고 올려버리는 거 그 수법까지 쓰네 얘들이. 그러면은 지금 어디 중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응? 어디 중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 미국에서 라이브 하고 있는 저 스트리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